안녕하십니까. 사이클 투자의 김민준입니다. 요즘 뭐 체감지수가 좀 어떠신지요? 명절 앞두고 녹록진 않습니다만은 다들 잘하고 계실 거라 믿고, 글쎄요, 뭐 저도 2차전지 장비 이후에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관망세를 좀 펼치고 있는 쪽이고, 주도주는 뭐 딱히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본연에 맞게 또 원칙 계획 투자 세우시고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그 준비한 파트는 뭐 지금 방송국인데 그 자동차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향후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통한 분석을 좀 통해서 지금 뭐 컨텐츠 작성을 하는데, 시간이 길면 유튜브는 잘 안 보니까 라이브 때 좀 더 구체적인 걸 한번 해보고요, 향후 일정까지 좀 안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 현대기아차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자동차가 지금 1, 2분기 때까지 상당히 좋은 실적, 또 퍼포먼스, 수출 잘 보여주고, 주가 추세도 좋았죠. 뭐 두말할 거 없죠. 좋았는데 요즘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현대차 차트 모습인데 같이 좀 보시죠. 뭐 21만원 정도까지 찍고, 올해 상승분은 뭐 이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실적이나 밸류 대비는 좀 약한 측면인데, 어찌됐건 사전 예약 그 재고가 좀 물밀듯이 쫙 나가면서, 또 요즘에 뭐 또 보조금도 좀 시원찮고 조정을 일단 받았어요. 조정을 받은 건 뭐 건강한 조정이니까 상관없는데, 향후에 더 갈 수 있느냐? 우선 현대차는 바닥 다지기는 좀 끝난 것 같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8만원대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했다고 보여지고, 19만 5천원까지 뭐 조금 올랐어요. 최근에 눌림목 반등이 좀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3분기 땐 제가 자동차는 좀 조정이 나올 거라 말씀드렸고, 뭐 자동차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매매입니다. 나쁘지 않았죠. 뭐 화신, 성화혜택, SL 등등 자동차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는데, 4분기 이후에 또는 내년에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뭐니뭐니해도 그 중요한 대장주의 흐름이 어떨 것이냐. 저는 일정 부분 조정 마무리, 하방 경직성 확보되었다고 보는 쪽입니다. 현대차의 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올해 이제 뭐 연초에 가장 낮았던 가격 부분이 16만원대였어요. 21만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퍼포먼스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약 32% 정도. 그리고 지금 중단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하방 경직성이 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수급 부분인데, 지금 이제 주도력이 2차전지에서 반도체 양분됐고, 요즘에 반도체가 좀 강세, 그리고 좀 하향 평준화 됐어요.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좀 하향 평준화가 맞춰주면서 소외주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중국 관련주, 또 테마들, 뭐 초전도체 맥신 이후에 후쿠시마 오연수, 뭐 출산, 원전까지. 근데 지금 이 수급표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요즘에 그 가장 그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매매를 하면, 우리가 그 2차전지 소재파트에서 따라가는 매매를 많이 했어요. 포월이나 에코프로. 결과물 좋지 못할 거다. 빠르게 고점 갱신 안 될 거다. 투자기간 점검하고 매매에 적합한지 투자에 적합한지 확인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라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개인들이 많이 붙었을 때, 물론 포월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기고 좀 올라갔지만, 지금 철저하게 개인 수급이 많으면 배제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면 현대기아는 지금 개인들이 확실히 좀 매도세가 나오고 배제가 되고, 이 국면을 외인 기관들은 이용해가 좀 사고 있느냐? 그렇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이번 달에만 봐도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929억 가까이 밀고 들어왔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1000억 가까이를 던졌거든요. 주가가 이제 못 가고 좀 밀리는 국면이 있다 보니까, 요런 밀리는 국면이 있다 보니까 요런 퍼포먼스가 좀 나온 것 같거든요. 이걸 좀 이용해야죠. 결국은 대형주로 뭐 매매보단 투자가 좀 적합할 테고, 대형주 흐름을 보면서 후발주자 공략, 하방 경직성 다 만들어줬다. 기아는 어떠냐?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레인지 범위입니다. 연초에 그 작년까지 박스권 계속 형성하다가 75,000원에서 91,000원, 올해 박스권 상단까지는 붙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상단까지 지난번 이후에 붙었고, 그죠? 91,000원까지 65,000원까지 빠질 때 참 자이언트 스텝 두들겨 맞고 내려오면서 뭐 돈은 없었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잘 산 사람들은 기대 수익률 많이 늘었을 거고, 박스권 안에 안착하면 상단까지 들어가신 분들도 먹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큰 박스권으로는 중단, 그 다음에 작은 박스권으로는 하단 부분인데 75,000원대 이것도 결국은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되었습니다. 그럼 수급표는 어떠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나마 기아가 개인 투자자들 좀 왔을 때가 있었는데 역시나 이것도 개인이 우세하냐 외국인이 우세하냐, 철저하게 외국인 수급이 우세한 측면이죠. 결국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개인 수급이 많이 오지 않는 종목들, 또 3분기 때 하방 경직성, 특히나 뭐 자동차 판매 부분은 솔직하게 저조하진 않았어요. 지금 그 부분을 다루면 너무 길 것 같고, 조정 국면에서 과연 이 섹터와 종목이 주도력을 상실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놀림목 위에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현대차 기아의 하방 지지의 경곡성이라는 게 이 부분이죠.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사전 예약, 이게 계속적으로 YY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막 이런 이야기들 많았어요. 평년 수준입니다. 그러면 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실적 피크아웃 아니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실적 피크아웃은 섣부른 판단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고가 브랜드, 특히 이제 제네시스, 뭐 SUV에서 제네시스 과연 어떻게 잘 나가고 있느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계속 점유율 올라가고 있고 판매대수 지속 상승입니다. 나쁘지 않은 환경이에요. 단지 자동차의 상황을 좀 봤을 때 뭐 일시불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고금리 환경이 좋은 국면이냐? 그렇진 않죠. 미국 시장도 내구재 감소이나 향후 이게 악재보다는 호재로 가겠죠. 왜? 결국은 금리나 환경으로 진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선취를 좀 하고 우리는 매매나 기법 따라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국내도 좀 이슈가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현대노조 뭐 부분파업 이런 부분들 해결이 됐단 말이죠. 지금은 명절 앞둔 또 FOMC 앞둔 관망세에 있는 것이지, 이런 지엽적인 노이즈들이 계속 해결이 돼가고 있다. 단지 이제 단점으로 좀 보여주면 이 매크로 변수 같아요. 자동차의 어떤 매크로 변수하고 센티멘탈은 좀 약한 것 같은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매기와 수급이 오고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분명히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가 주도력을 형성하고 있는 주도 섹터였단 말이죠. 근데 이 주도주가 자동차가 거의 상위픽이었습니다. 2차전지와 더불어서. 근데 조종세가 돌입했는데, 허나 이 또한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해보죠. 현대기아차였던 대장주의 흐름이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었고 대형주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실적 피크아웃은 섣부른 판단이고, 지금 결국은 내구재 감소지만 고금리 환경에서 금리 인하 환경으로 진입하고 있고, 지역적인 부분 노조 파업 문제 해결됐고, 미국 시장도 지금 파업이 들어갔습니다만은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매기와 수급이 주도주에서 상위였으나 조정세로 돌입했다. 하나 이 또한 마무리 국면이다. 향후에 제가 일정 안내를 드릴게요. 이번 주 9월 21일 20시고요. 실시간 라이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연기차 분석 라이브 일정이고, 이 컨텐츠로 제작하기엔 너무 내용이 길고, 라이브 좀 참여하셔가지고 좀 세부적인 분석을 해보고요. 완전 분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데이터 분석하고 증권사에 나오는 리포트 분석까지 해가지고 어떤 것을 조금 더 힘을 실고 어떤 것을 조금 더 힘을 빼고 이런 부분까지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업황 턴어라운드 및 4분기 반등 추세 분석까지 좀 공부를 해보고, 수급 전환, 기간 외인 매수세까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TV 방송 배워야 산다에서 다루지 않고 이런 라이브 시간으로 해가지고 좀 꾸릴 테니까 많은 참여들 부탁드리고, 좋아요, 댓글 꼭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고요. 내일 모레입니다. 9월 21일. 저는 개인적으로 실시간 라이브 하고 영상은 비공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참여하시면 절대 뭐 나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